안녕하세요. 사주상담가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주 보러 가셔서 사주에 이게 있어서 대박이야, 잘 될 거야 하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일 거예요.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안 좋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죠. 고작 들어봐야 그냥 무난하네 정도가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실제로 사주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게 10배, 20배는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좋기도 힘들고 이거 좋다 하는 것도 사실 그다지 많이 없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 몇 개 안 되는 좋을 수 있는 가능성 중에서 여러분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사주 전체 명식이 더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다만 단식으로나마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재미로 봐주시길 바래요. 자, 내 사주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죠? 제 영상 중에 내 사주 내가 보기를 확인하시면 내 만세력 확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철한 두뇌와 똑똑함을 사주에 가지고 태어나는 구조입니다. 남들보다 기본값이 명석하니 공부 쪽으로도 성과를 잘 볼 수 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수월한 사주 구조입니다. 물론 공부도 노력으로 하는 거지만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진 분들에게는 노력 대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혹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나 일하는 방법을 잘 찾아내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바로 금수상관과 목화상관이라고 불리는 구조인데요. 상관은 관을 극함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도 많은 키워드가 있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기존의 규칙이나 틀에 박혀있는 관습이라고 봤을 때 상관은 그런 틀을 깨는 기운인 거잖아요. 그렇기에 상관을 무기로 쓰는 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와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으로 일을 도모합니다. 오히려 신선하고 재기발랄한 발상인 거죠. 그 중에 먼저 금수상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수상관은 금으로 태어나서 상관이라는 수 기운을 쓰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 자월이나 해월에 태어난 분들은 이런 구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사주에 나를 표현하는 이 자리, 일간이 경금이나 신금 일간이면서 흰색일 때, 월지 태어난 달의 자리에 해수나 자수를 뜻하는 검은색이 있는 거예요. 월지 이곳에 있는 검은 수의 기운이 위로 천간에 임수나 개수와 같은 기운으로 올라와 있으면 금수상관의 모양이 더 또렷해진다 볼 수 있겠죠. 특히나 경금이 바로 옆에 임수를 두거나 신금이 바로 옆에 개수를 두면 금수쌍청이라고 하여서 이런 금수상관의 총명한 기운이 더 길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금에서 차가운 물의 기운이 송송 솟아나는 모양이니 청한 느낌이 들죠? 그렇기에 깊은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냉철하고 현실적인 감각의 보유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은 전문 직군, 의사나 변호사, 검사나 금융관리와도 같은 직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 저의 경험으로도 상담을 하게 된 의사분들이나 법률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이런 금수상관이나 금수쌍청의 기운을 가지고 계셨어요. 두 번째는 목화상관입니다. 을목일간이나 간목일간이 4월이나 5월에 태어난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만세력으로 보면 날을 의미하는 일간이 초록색이고 태어난 달을 의미하는 월지가 붉은색이면 이런 목화상관의 구조에 다가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날을 의미하는 이 목이 초록색이고 태어난 계절이 인월인 봄에 내 옆에 화가 붙어 있다. 이러면 목화상관의 총명함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간목이 정화를 옆에 두거나 을목이 옆에 병화를 두면 좋은 조합으로 볼 수 있어요. 목화상관인 분들은 태어나는 생명이 빛을 만들어내는 조합이니 직관력과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정열적이기도 하고 좋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목화상관인 분들은 교수나 작가, 크리에이터나 언론계, 연예계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변이 특히나 매력적이고 목화의 밝은 기운을 가지고 계시죠. 열정도 넘쳐서 옆에 있으면 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는 의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금수상관이나 목화상관 둘 다 수나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주 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 좋다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몰랐던 가능성을 보았으니 용기를 가지고 불씨를 한번 살려보자고요. 똑똑한 분들이니 좋은 운에 오르는 기회가 오면 잘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말년에 팡 하고 발복할 수 있는 사주의 구조를 가진 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시상 편제격입니다. 보는 방법은 사주의 시를 뜻하는 가장 왼쪽 기둥 위에 편제가 있는 사주 구조인데요.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는 정제나 편제와 같은 재성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편제가 딱 하나 시간을 의미하는 기둥 위에 드러나 있다면 시상 편제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사주의 신강신약 여부라든지 편제를 생조하거나 극하는 기운들의 조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단식으로 편제가 딱 하나만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면 말년의 제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편제는 치우칠 편자를 써서 기운이 치우친 큰 돈을 의미하니 횡재수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는 말년의 제복이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유산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말년의 돈이 되는 경우의 수가 참 많죠. 그럼 이분들은 뭘 하셔야 될까요? 로또? 로또도 당연히 사셔야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디서 어떻게 말년복을 상징하는 돈이 들어올지 모르니 도전을 멈추시면 안 되겠죠. 에이 이거 모아봤자 뭐해 하고 돈 쓰시는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좋은 기회가 올지 모르니 시드머니도 부지런히 모으시고 새로운 걸 배우거나 시도하시는 걸 멈추지 마세요. 말년의 제복이 모여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 초년운이나 청년운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말년에 터질 수 있는 복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보세요. 두 번째는 시상평관격입니다. 시상평관도 시상편제랑 보는 방법은 비슷한데요. 사주의 시간을 의미하는 제일 왼쪽 기둥 위에 편제 대신에 편관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제외한 다른 자리에는 정관이나 편관이 없어야 하겠죠. 관성 중에서도 편관은 정관보다 더 강하고 치우친 힘을 의미하죠. 그래서 편관이라는 살을 잘 쓰시는 분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게 내 사주 마지막에 들어와 있다. 이러면 노년, 말년에 고귀해지는 나의 위치나 내가 귀하게 쓰임을 의미한답니다. 옛날에는 노년에 관직에 올라 정치를 하는 사주에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명식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일이나 새로운 분야에서 의외의 성과를 보게 됨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그간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크게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의 귀가 높게 올라감을 의미하니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의 의미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사주는 뭘 해야 하겠죠? 지금 바로 빛을 보지 못한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말년에 분명히 귀하게 쓰이실 거예요. 이것 말고도 인복이라던가 횡재수나 복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렸어요.
사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말씀드린 사주 구조가 꼭 아니더라도 누구나 언젠가는 좋은 운이 한 번은 발복하는 봄과도 같은 시기가 꼭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이가 봄부터 겨울까지 항상 행복하고 돈도 잘 벌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돌아오는 봄의 시기에 한 번 크게 발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좋은 날이 올 리가 없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틀림없이 언젠가 분명히 좋은 날은 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내내 주저앉아 있지 말아요, 우리. 운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